2026 시즌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LG 트윈스의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저는 뭐 이재원 선수도 너무 좋고 김윤식, 이민호, 웰스도 어떤 모습 보여줄지 너무 궁금하고, 그런데 그 중에 사실 가장 발전 가능성을 좀 크게 보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호 선수거든요. 이 김영호 선수의 25 시즌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어요. 이 구종도 처음에는 직구, 커브, 포크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포크볼을 되게 많이 던졌다가, 그 다음에는 커브를 많이 던졌다가, 그 다음에는 직구 슬라이더, 이 고속 슬라이더를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으로 사용했던 고속 슬라이더 투피치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자기의 하나의 구종만, 그러니까 필살기가 하나가 아니라 필살기가 여러 개인데, 이 상황에 따라, 그리고 불펜 투수다 보니까 그 당시 가장 좋았던 구종으로 승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26 시즌이 정말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 염경엽 감독님이 26 시즌에 김영우는 좀 위험하다, 반대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23년도 백승현은 잘했지만 24년도에 안 좋았다는 4례까지 들었는데요. 실제로 두 선수의 약간 직구 슬라이더를 위주로 던지는 우투수이기 때문에 강속구를 던지고 비슷한데, 과연 정말로 그러할지 영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기혁 감독님이 이렇게 인터뷰를 실제로 했어요. 김영우도 위험하다, 10순위 대박 루키 성공 예감에 왜 용경엽은 홀로 반대 외쳤냐, 우승 사령탑 왜 신중했나. 자, 이래서 김영우를 2026년 위험 요소로 지목했다. 자, 실제로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임창규, 이정용, 김영우, 이주연, 오지환, 추세현은 애리조나 캠프 선발대로 10일 먼저 출발합니다. 정말 멋지죠. 그런데 김영우 선수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정말 미리 준비해서 열심히 2026 시즌을 대비하겠다 라는, 이 신인 선수에서 이제 2년 차지만 이 다부진 포부가 들어가 있는 이런 훈련이잖아요. 미리 출국을 해서 훈련하니까. 그리고 이 김영호 선수는 고교 시절에 이 토미전 서저리 수술 이력 탓에 고교 통산 14경기 31이닝에 그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준 것이 없는 김영호를 9개 팀이 패스하면서 2023년도 우승팀 LG가 우승 굿즈라고 하죠. 우승했는데도 이 대박신인 김영호를 1라운드 10순위로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여줬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염경엽 감독님의 생각이 조금 달랐다. 이 취재진과 만나서 김영호를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위험한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우가 올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반대로 갈 수 있다고 본다. 자, 2년차 징크스 따위가 문제가 아니래요. 아직까지 김영호가 감을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다. 연습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도 이 감이 잡혀야 가속도가 확 붙어 성장할 수 있다. 그러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신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백승현이 그런 사례다. 이렇게 백승현은 2023년 뒤늦게 야수에서 투수로 전향한 다음에 3년 차인 2023년에 42경기에서 2승 무패 11홀드 3세이브 자책점 1.58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24시즌, 25시즌 생각보다 부진해요. 그러면서 염경엽 감독님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이 많지 않은 만큼 김영우 선수는 이 잠깐의 활약에 너무 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래서 선수 육성이 참 어렵다. 지난해 김영우가 좋은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 김영우의 연속성을 만드는 것이 이번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해서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팀에 제가 볼 때 유영찬 선수 마무리 너무 좋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릴 만큼. 실제로 10개 구단 중에 저는 최소 3위권 정도의 마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조병헌 선수 너무 잘하니까 좀 그렇다 치고, 뭐 나머지 뭐 그래 봤을 때 저 유영찬 선수가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면 이제 김진성 선수야 뭐 워낙 잘해줬으니까 김영호 선수까지 완벽하게 필승조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한국 시리즈에서는 그러지 못했었죠.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 별다른 활약 없이 물러났었는데, 그리고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도 사실은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염경엽 감독님이 이렇게 쓴소리를 한 것인지.
자, 실제로 김영호 선수가 이 신인 WAR 중에 1.5로 제일 높습니다. 요 나이 어린 선수들 제가 딱 뽑은 거 중에 25시즌에 가장 김영호 선수가 WAR이 높아요. 김영우, 최민석, 김태견, 정우주, 배찬승, 황준서 1 넘는 선수도 4명밖에 없을 정도로 김영우가 눈부신 활약을 했고 60이닝 동안 피안타율도 무려 2할 2푼 8리밖에 안 되고 마지막 10경기의 피안타율도 2할 1푼 9리로 사실 마지막이 더 좋았어요. 한국 시리즈부터가 문제였지. 자, 실제로 직구가 평소기 151이에요. 네이버 기준 151이면 엄청납니다. 이따 스태티즈 기준은 더 빠르죠. 슬라이더, 고속 슬라이더에 자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커브가 무려 15.6%예요. 슬라이더가 20.1%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커브가 15.6%? 왜냐면 커브를 우리가 이제 후반기부터는 커브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시즌 초에는 본인이 원래 던지고 있는 커브를 던졌는데 이 시즌 후반기 이후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로는 거의 슬라이더에 고속 슬라이더 위주로 던졌죠. 근데 김영호 선수의 단점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이닝당 볼넷률이 4.5개로 생각보다 높았다. 근데 이거는 뭐 시즌 초에 대부분 그러했는데요. 아까 백승현의 사례를 보니까 23년 자책점이 1.58, WHIP가 1.15, 볼넷이 4.0. 자, 그런데 김영호 선수 자책점 2.4, 볼넷이 4.5, WHIP가 1.32. 오? 21시즌에도 16과 3분의 1, 17이닝 정도의 지금 WHIP 1.02, 볼넷 2.2. 그러니까 백승현도 사실 이닝이 좀 적어서 그렇지 23시즌, 21시즌 대단한 활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24, 25시즌에는 우리도 백승현 선수 이거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도 들어가지 못할 만큼 팀에서 뭔가 믿음을 주지 못하는 선수가 돼버렸잖아요. 직구와 슬라이더와 포크를 던진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죠. 직구, 슬라이더, 뭐 포크도 던지는 거예요. 커브까지 던지는데 최근 구종은 이제 직구, 슬라이더죠. 백승현 선수가 이렇게 실제로 삼진도 이때는 뭐 많이 잡지는 않았는데 뭐 볼넷이 올 시즌 너무 많은 게 가장 문제였어요. 올 시즌은. 자, 그러면서 이 백승현 선수 올 시즌에 던졌던 걸 잠깐만 보면 당연히 우타자 바깥쪽으로 낮게 떨어지는 슬라이더는 이 엄청난 타자 양의지 선수에게도 그리고 강승호 선수에게도 쉽게 아웃을 잡아낼 정도로 좋아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자고요. 백승현 선수 뭐가 문제인가? 일단 WHIP가 너무 올라간 게 커요. 지금 보시면 자책점이 3.9인데 WHIP가 1.87이죠. 근데 23시즌은 1.15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출루율, 즉 볼넷을 많이 줬구나. 21시즌에는 2.16개, 23시즌에는 4.05개인데 25시즌 8.4개로 볼넷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참고로 삼진은 5.4, 6.75, 8.1로 올 시즌이 삼진율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제구만 잡히면 백승현 선수 충분히 내년 시즌에도 좋은 활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OPS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0.546, 0.56이었는데 올 시즌은 0.738이죠. 0.6대로만 떨어뜨려도 굉장히 준수한 불펜입니다. 유영찬도 0.6대고요. 10개 구단 마무리 중에서도 OPS 0.6 초반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이 OPS 0.5는 대단했던 거였죠. 자, 그러면서 구속을 보니까 직구 구속은 늘었어요. 23시즌에 146.8이었는데 25시즌엔 147.2거든요. 근데 슬라이더 구속이 139에서 137로 조금 줄었고 포심 구사율이 59에서 64.3으로 늘은 건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다 보니까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기 위해서 이 포심 구사율이 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슬라이더 구사율이 자연스럽게 27%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막 31.5, 37.8이었는데 포크볼은 뭐 나름 9.4, 8.4로 이제 뭐 좌타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포크볼을 또 던지겠죠. 피장타율이 슬라이더가 좀 많이 올라간 게 올 시즌의 약점이기는 했습니다. 포크볼은 그래도 준수합니다. 피안타율이 1할 4푼 3리, 장타율도 2할 8푼 6리. 자, 그래서 우타자는 그래도 25시즌 23시즌 뭐 25시즌은 오히려 좌타자를 더 잘 잡았어. 포크볼이 2할. 근데 우타자가 2할 7푼 5리가 된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제구력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양의지 선수까지 잡아낼 정도의 슬라이더니까. 23시즌에는 우타자가 1할 6푼 3리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좌우를 잡기 위한 슬라이더와 포크볼을 다 가지고 있다.
백승현 선수가. 그래서 일단 백승현 선수 이야기부터 마무리하자면 자책점이 2군에서 22시즌 2.3군데 그 다음에 23시즌 잘했거든요. 25시즌 2군 자책점이 1.23으로 되게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백승현 선수 26시즌에 불펜의 한 축을 맡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2군에서는 볼넷이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7과 3분의 1이닝이지만 2군에서는 제구도 나쁘지 않았다. 자, 그럼 우리 김영호 선수의 문제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로 보고 있어요. 어디로 보고 있냐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굉장히 약하다. 그러니까 김영호 선수가 실제로 후반기에 그야말로 언터처블이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연기혁 감독님이 실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김영호 선수가 너무 잘 던지고 김진성 선수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위기의 상황을 김진성 선수가 막던 거를 이제 김영호 선수에게 한번 맡겨보았어요. 그랬는데 이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타자를 잡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1년 차에 이런 마무리 투수 같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한 멘탈은 아직 훈련이 안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득점권 피안타율이 훨씬 이 자책점 OPS가 안 좋죠. 지금 득점권 자책점이 4.29, 주자가 있을 때 4.2, 근데 주자가 없으면 0.64로 확 떨어집니다.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피안타율이 3할 1푼, 3할 8푼 올이에요. 로우 레버리지는 2할 3푼 올이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실제로. 그런데 반면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 뭐냐? LG 트윈스는 잠시를 쓰기 때문에 홈에서의 성적이 나빠야 되거든요. 그런데 홈 경기 자책점이 3, 원정 경기 자책점이 1.8이라는 거는 김영호 선수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약간 멘탈적인 그때의 상황이 더 문제였구나. 왜냐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잠시를 쓰는 LG 선수가 홈 경기 자책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기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하고 피안타율이 1할 5푼 9리밖에 안 돼요. 그 하이 레버리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OPS가 0.423밖에 안 됩니다. 자책점이 2.1인 거는 그때 점수만 많이 줬을 뿐 실제로 엄청 잘 던졌었죠. 그러면서 이 김영호 선수가 어쨌든 9이닝당 홈런율이 0.3개밖에 안 될 정도로 이 홈런 허용률이 거의 리그 탑급이에요. 이게 김영호 선수의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리고 역시나 슬라이더가 주무기다 보니 아무래도 요 우타자 상대로 2할 5리, 좌타자 상대로 2할 오픈 사리. 그러니까 좌우 차이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포크볼 피안타율도 1할, 슬라이더 피안타율 2할 1푼 6리, 커브 2할 3푼 1리, 포심도 2할 4푼 1리로 피안타율이 다 낮아요. 그런데 피장타율이 커브가 3할 8푼 5리로 조금 높았죠. 슬라이더와 포크볼은 2할 3푼 5리, 2할, 그래서 굉장히 장타 허용률도 낮은 편입니다. 자, 실제로 5월달에 자책점이 0.77이었어요. 5월달에 11과 3분의 2이닝 거의 12이닝을 던져서 자책점이 0.77이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때 김영호 선수는 보시면 커브 구사율이 뭐 33%, 37%, 36.7% 굉장히 신기하게 지금의 김영호와 아예 다르죠. 커브가 주무기였어요. 그리고 시즌 초에는 포크볼을 막 41%, 26.3%가 포크볼이 주무기고 슬라이더는 던지지도 않았어요. 요 3월부터 4월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게 많았던 시즌이에요. 그 다음에 요때까지 지금 5월 31일까지 커브가 39%, 37.5%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직구와 커브가 구속 차이가 20km가 넘게 차이가 나고 직구 평속도 152, 154, 153 이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충분히 불펜에서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6월달 자책점은 4.91로 안 좋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예요. 직구 커브가. 그러니까 김영호 선수가 놀랍게도 이제 8월달, 7월달 자책점 0.0 아예 0, 8월달 자책점 0.9인데 이때는 직구와 슬라이더로 지금 보시면 슬라이더 비중이 갑자기 41.7, 40%, 58.3, 53, 59.1 슬라이더 비중이 확 올라갔죠? 이 7월하고 8월에 김광상 코치와 함께 이 올스타 브레이크와 그 전부터 준비했던 고속 슬라이더를 장착하고 시즌 초에 슬라이더를 던지지도 않았던 지금 보시면 던지지도 않았던 이 김영호 선수가 슬라이더를 가지고 이제 완전히 리그 최고의 선수로 또 바뀌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 레버리지 상황까지 맡기니까 사실 김영호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직구 포크볼 던졌다가 직구 커브 던졌다가 직구 슬라이더 던졌다가 이제는 마무리까지,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버리지,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주자가 있을 때 등판하는 상황까지 너무나 많은 과부하가 저는 김영호 선수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해요. 1년차 신인한테.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뭐 정신적으로 지쳤던지 멘탈적으로 지쳤던지 어쨌든 한국 시리즈랑 K 베이스볼 시리즈에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닝이 너무 많이 던졌어요, 김영호 선수가. 그러니까 당연히 지치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멘탈 이전에 이미 그냥 체력적으로 지쳐서 못 던지는 게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안 좋았던 거지. 충분히 휴식을 갖고 프로 1군을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으니 지금 미리 조기 출국해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지금 보시면 슬라이더 구속이 이제 145가 넘죠, 평속이. 그리고 우리 눈에서 잊을 수 없는 8월 31일, 이게 김영우의 슬라이더다 라고 우리의 뇌리에 꽂혔던, 지금 보시면 박주홍 선수에게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딱 전던제 149예요. 직구가 지금 여기 벨트 높이에서 와 바닥까지 떨어지는 149km짜리 어마어마한 고속 슬라이더. 해설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슬라이더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입중계하면서 같이 LG 팬분들하고 우리 중계했을 때 제가 이거 슬라이더인데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도 막 안 믿는 분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 눈에도 헷갈리는 한국인 슬라이더가 아니죠. 149에 이 낙차가. 근데 이런 것까지 던질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김영우 선수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영우 선수가 직구에 커브에 포크볼에 슬라이더까지, 저는 이 2년차 시즌에 엄청 무서워질 것 같고 군면제 테크트리를 탄다면 선발도 가능하다고 전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연계혁 감독님이 아마도 너무 뛰어난 선수가 하필이면 또 잘생겼잖아, 김영호 선수가. 그러니까 좀 야구에 집중하라고 한번 쓴소리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 궁금하니까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김영호 선수를 응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LG 트윈스 하면 메가 트윈스포, 메가 칩스, 그리고 김영호 선수가 좋아할 것 같은 요 떡볶이 같이 드셔주면 영상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번 겨울에 간식으로 드셔주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